사회 이슈를 함께해 주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겨울에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모자란 탓에 자신의 근무지에서요, 하셔야 될 일은 안 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황당 절도범이 오늘 연이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분이 바로 가사도우미, 또 한 분이 경찰관이라고요. 그렇죠. 이 한 분은 가사도우미라서 사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네. 또 한 분은 우리 일선에서 또 안팎으로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는 국민보안관이죠. 경찰관인데, 네.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이 금고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서 현금을 두다 가져간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사실 금고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이런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이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나 좀 싶습니다. 아니, CCTV에 포착된 저분은 쉬는 날에도 일하는 집에 들어가고 계시네요. 남들이 보면 영락 없이 출근하시나 보다 했는데 이게 일하러 출근하신 게 아니라 금고 털러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렇죠. 저분이 3년 전부터 저 집에서 함께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시면서 함께 하셨는데 원래 월요일 날 출근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CCTV에 나와 있는 저 날짜는 지금 금요일이고요. 지금 보시면 저기 장롱에서 그 서랍에서 목요일이요. 뭔가를 꺼내고 네. 있는데 저게 금고인데 장롱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돈을 가지고 갔다가 처음에 뭉태기 돈을 가져갔다가 1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여분의 돈을 조금 더 가져가게 되죠. 아. 그러면서 사실은 그 전에는 그 돈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네. 누가 도대체 가져가는지 알지 못했던 이 집의 부부가 결국 저 CCTV를 통해 가지고 범인을 잡게 된 거죠. 보통은 이제 가사도우미 분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몸을 던져서 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산의 이 좋은 아파트에서 3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집을 비우는 시간도 집주인이 몸이 불편해가지고요. 병원 가는 시간, 그 시간을 정확히 노리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배신을 당했다라고 가족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사도우미로 3년을 함께 일을 했다면 가족 같은 네. 분이고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가족이 언제 집을 비우고 언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대략 거의 대부분 아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실제 이 사건의 지금 피의자로 알려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월요일 날 출근하고 목요일은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 왜 하필 목요일 날 왔는가? 목요일 날 일을 도와주시는 그 피해자 여성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늘 한의원을 가는 날로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네. 그 시간대가 비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가족의 일상과 일정을 알고 있고 그것을 틈타 가지고 와서 늘 그 시간에 거의 지금으로서는 뭐 10번 정도 내가 이 금고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피의자, 이런 절도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범죄를 최소화하는 게 사실 거의 대부분 고백의 일반적인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왔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지금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굉장히 피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현금을 저렇게 넣어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워낙 집주인 되시는 분이 부인 쓰시라고 용돈으로 겸해서 넣어두셨다고 하던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용돈이 사람마다 조금 크기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집집마다 돈을 집에다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니까요. 네. 또 집에다 돈을 두는 것 자체가 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검거 당일이 12월 21일 날 CCTV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현금 220만 원이 없어졌다고 나와 있고 의류 네. 두 벌도 함께 가져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피의자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는 10번 정도 가져갔지만 사실 금액은 5,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피해를 당한 그 부분은 1억 원 정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네. 서로 의견이 조금 서로 다릅니다. 아니, 이 CCTV를 그런데 자기 집인데 왜 설치를 해요? 이게 처음부터 설치를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 부부가 자꾸 돈이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무지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네가 가져갔냐, 내가 가져갔냐, 나는 안 가져갔다, 네가 가져갔다 이러면서 싸우다가 네. 정말 이상하다, 서로 간에 안 가져갔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없어지고 왜 주기적으로 없어지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장롱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봤더니 그 손이 동일하고 날짜가 동일하고 그리고 그 손이 굉장히 익숙한 손이더라는 거죠. 봤더니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도와주었던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주기적으로 저렇게 금고를 열어가지고 가져가더라.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어 가져가더라는 거죠. 네. 비밀번호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저거를?
이게 비밀번호를 그냥 우리가 왜 첩보영화나 아니면 도둑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알았던 건 아니고요. 네. 2년 전에 이 금고에 배터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이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집주인이 사실상 이 금고 번호를 여러 번 눌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뒤에서 보고 있던 그 가사도우미가 그 누르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면 왜 보고 싶지 않아도 그런 건 또 보이잖아요. 아, 또 눈도 빠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번호를 외웠던 게 아닌가 싶고 그 이후로 한 2년에 걸쳐서 주인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1억 원 정도를 가져갔다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피해자인 가사도우미 쪽에서는 나는 한 10번 정도 손을 대긴 했지만 금액은 한 5,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경찰한테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피해자 집주인이 아파서 병원 갈 사이에 꼭 그렇게 금고에 손을 댔어야 했을까요?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집에서 생활비가 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했답니다. 범행은 목요일로 정하고 목요일은 그 가족들이 집을 비우는 관계로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침입을 해서 그 현금 기금속을 훔친 걸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 금고가 고장이 났는데 그 금고를 수리하면서 수리 기사가 와서 수리할 때가 본인이 본 걸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있는데 금고가 그 큰 방에 드레스룸에 있는 거를 그 피해자가 그 안방에 있으면은 그 실로 내보내고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직접 그 현금을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그 방제실에서 CCTV를 분석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저희들이 그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도를 하는 가사도우미가 말이죠. 네. 그런데 취재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형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절도를 하겠다 생각하고 비밀번호를 틈틈이 외운 걸까요?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게 되니까 견물생심이다 열고 싶었을까요? 후자가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보통 이 절도와 관련된 심리 분석을 할 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질적 절도라 그래가지고 의지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지능의 문제가 있을 때는 기질적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환경적인 문제는 집이 너무 가난하거나 어떤 뭐 친구들의 뭐 사주를 받거나 막 이랬을 때는 환경적 네. 절도라고 부르고 나머지 세 번째가 흔히 절도 충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도 충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환경에 따라 내가 내 어떤 상황, 심리 상황에 따라 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볼 때에는 어떤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가져갔다기보다도 네. 처음에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돈을 가져가게 되었고 이 부분이 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뭔가를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충동 조절이 조금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믿었던 가사도우미 발등 찍힌 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고를 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금고는 저희가 지난 12월만 하더라도요. 마트 직원들이 결국 주인의 금고 계산대까지 다 털어가지고 아예 주인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도 지금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조금 전에 그 가사도우미 사건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일어났는데 이번 사건은 왜 이렇게 부산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 또 좋은 분 많거든요. 아니 그럼 저분들이 마트 직원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거덜낸 거예요? 그렇죠. 전체 직원이 6명인데 그중에 4명이 그야말로 힘을 합쳤다 할까요? 네. 서로 간에 서로 봐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 그 직원 4명이 500차례 걸쳐서 절도를 했는데 그 금액 피해가 2,300만 원 정도에 달하고요. 네. 이걸 또 어떻게 다 알게 됐냐면 지난 1월에 개업을 이 마트가 했는데 7월에 폐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손님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적자가 봤더니 계산대에서 돈을 훔치는 직원도 있었고 손님한테 받은 돈을 아예 그냥 바로 입마에 포켓하는 분도 있었고 네. 또 아니면은 마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일 상자건 원하는 것들을 그냥 뭐 점검하지 않고 바로 가져가는 직원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마트 사장에 의하자면 난 2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네. 우리 가정은 완전히 파산났다 이런 그 정말 속상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런 그 황당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까지 이 직원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주인이 좀 관리 감독을 할 필요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님에게 받은 돈 바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요. 그리고 동전 몇 개만 넣은 사이에 과일 상자까지 통째로 가져갔던 직원 때문에 결국은 이 마트 파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또 절도 사건에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절도범을 잡은 게 아니라 경찰관이 제보까지 입은 상태에서 현금을 훔쳤다고요. 그렇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역할들이 많고 기여도가 많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경찰의 위신을 뚝 떨구고 신뢰를 떨구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지난 3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음식점에 아들을 이제 일을 보낸 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귀가자로 가출 신고를 하게 돼서 이것과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경위가 그 미귀가자로 알려진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식당에 갔습니다. 가서 그 주인하고 얘기해보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경찰이 갔어요. 갔는데 일단 철수를 했고요. 가고 네. 나서 보니까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 식당 주인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CCTV를 다시 돌려보니 아까 왔던 그 경찰관이 그 금고에서 돈을 짚고 가는 장면이 바로 포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건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네. 경찰관에게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라는 네. 노래처럼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으로 얘기했던 거죠. 아니 상급관서의 주요 부서 두루 거친 경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직위 해제를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드문 경우죠. 네. 사실상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들은 도덕성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도 있고 특별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도덕적 그 어떤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하고도 정반대편 오히려 잡아야 될 사람이 잡힐 짓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불구속 기소 의견에 의해서 검찰 송치가 되고 직위해제도 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경찰이 이렇게 사실상 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범죄 영화 말고는 사실 매우 드문 상황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회 소식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